한 한국 기업의 25억 달러 투자, 미국 소도시의 기적 같은 부활. 그런데 왜 모두 떠났을까요? 조지아주의 한 조용한 도시는 2018년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며 극적인 경제 부활을 경험합니다. 집값이 2배로 오르고 일자리는 넘쳐났습니다. 주민들은 희망을 이야기했고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신, 편견, 그리고 예기치 못한 세계 정세 변화가 맞물리며 2025년 봄,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거리, 폐업한 상점들, 해고된 수천 명의 직원들. 어떻게 한 기업의 결정이 한 도시를 살리고 다시 무너뜨렸을까? 그리고 왜 어떤 이들은 끝까지 한국 기업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을까?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들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SK 배터리가 우리 조지아의 작은 마을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그 아침,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신문 헤드라인을 보고 있었죠. 다들 축하하고 있었는데 왠지 마음속에 불안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수십억 달러와 수천 개의 일자리가 우리 마을로 온다는 기사를 읽는 동안 제 커피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카터예요. 저는 15년 동안 우리 시의 경제 개발 책임자로 일해왔죠. 제 일은 우리 마을이 성장하고 번영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 거대한 한국 회사가 우리 마을에 오는 것에 대해 기뻐했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천천히 운전하며 출근하고 있었어요. 우리 조용한 마을이 벌써 달라진 것 같았죠. 도로변에는 건설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안전모를 쓴 남자들이 길모퉁이에서 설계도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상점 창문에는 SK 배터리를 환영하는 표지판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시청 2층에 있는데 큰 창문으로 메인 스트리트가 내려다 보이죠. 코트 거리에 재킷을 걸고 의자에 무겁게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새 공장에 관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시장님은 내일 회의 전까지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하고 계셨죠. 서류들을 살펴보는데 정말 인상적인 숫자들이었어요. 250억 달러 투자, 거의 3천 개의 새 일자리, 주택 가치는 2배로 오를 거라고 예상되고 있었죠. 비어있던 상점들도 곧 새 사업체들로 채워질 거라고 했어요. 수년간 서서히 죽어가던 우리 마을이 갑자기 다시 살아날 것 같았죠. 하지만 걱정으로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전에 다른 미국 마을들에서 비슷한 상황을 봤거든요. 외국 기업들이 큰 약속을 하며 들어와요. 세금 혜택과 특별 대우를 받죠. 그러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일자리를 가지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지역사회는 전보다 더 나빠진 상태로 남겨지게 되죠. 제 보조 사라가 공장에 관한 서류를 더 가져오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정말 신나는 일 아니에요? 그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죠. 제 오빠가 벌써 그곳에 지원했어요. 이 근처 다른 곳보다 급여가 훨씬 좋대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에게 제 걱정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다들 흥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만 햇살 대신 먹구름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계획회의에 참석해야 했어요. 방은 지역 사업주들로 꽉 차 있었고 모두 한국 공장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꿀지 듣고 싶어하고 있었죠. 우리 지역사회 연락 담당관인 데이비드 소렌이 앞에 서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은발이 빛을 받아 반짝이면서 글로벌 파트너십과 문화 교류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죠. 저는 뒷줄에 앉아 팔짱을 끼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한국의 비슷한 공장 사진들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감탄하고 있었죠. 반짝이는 현대적인 건물과 첨단 기술을 갖춘 그 시설들은 정말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발표 후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새로운 기회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서 일찍 빠져나왔죠. 밖에서는 늦은 오후 햇살이 마을 광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이미 변화의 징조가 보이고 있었죠. 새로 리모델링 중인 카페, 직원 모집, 표지가 붙은 부동산 사무실, 옆길에 주차된 건설 장비들이요. 천천히 차로 걸어가면서 이 마을에 대한 제 책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이 공장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만약 이 한국 회사가 우리를 이용하는 것뿐이라면 우리의 세금 혜택을 받고 우리 노동자들을 활용하다가 그들에게 편리할 때 우리를 버리고 간다면 그날 저녁 저는 곧 세워질 거대한 공장 부지를 지나 운전하고 있었어요. 조명등이 나무들이 제거된 수백 에이커의 부지를 비추고 있었죠. 무거운 기계들이 아침에 우리 풍경을 계속 변화시키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현관 그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의 변화하는 색깔들은 우리 마을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두 집 건너 이웃들은 이미 집을 2배 가격에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모두가 SK 배터리의 약속에 기대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를 홀짝이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경제 개발 책임자로서 저는 개인적인 감정을 제쳐두어야 했죠. 제 일은 우리 마을이 이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속삭임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한국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들은 자신들을 돕기 위해 여기 온 거야. 어둠이 내리면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회의, 더 많은 결정,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 외국 회사를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일을 할 거예요. 조심스럽게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문제가 시작될 때를 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곳은 제 미국, 제 마을이고 이곳을 보호하는 것은 제 책임이니까요. SK 배터리가 공장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제가 의심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마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다고 인정해야 했죠. 우리 메인 거리는 이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식당들이 문을 열었고 호텔은 항상 방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의 3,000명의 사람들이 좋은 급여를 받는 새 일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비 오는 화요일 아침, 사무실에서 경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리처드 에반스 SK 배터리 아메리카라고 떠 있었죠. 속이 갑자기 조여왔어요. 리처드는 그들의 주요 대표였는데 중요한 일이 있지 않으면 좀처럼 전화하지 않았거든요. 엘리자베스, 오늘 만나야겠어요.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오후 2시에 공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죠. 한편으로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진심으로 걱정되고 있었어요. 공장 단지는 정말 거대했어요. 예전에 농장이었던 곳에 4개의 거대한 하얀 건물이 서 있었죠. 입구에는 미국과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경비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자 그가 저를 행정 건물로 안내했어요. 리처드가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평소에는 자신감 있고 웃는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러나 있었고 양복은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마치 너무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것처럼요. 빨리 와줘서 고마워요. 그가 말하며 저를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큰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 노트북, 반쯤 비워진 커피 잔들이 놓여 있었어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리처드는 저에게 그룹 사람들을 소개했어요. 운영관리자들, 엔지니어들, 재무고문들이었죠. 그리고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공장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어요. 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고 핵심 공급업체가 필수 자재를 납품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경쟁이 예상보다 더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중대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어요.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에는 인력 감축이나 아마도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 말을 꺼내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전체 운영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갑자기 방 안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이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 수천 명의 지역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공장 덕분에 문을 연 사업체들도요. 우리 마을의 경제적 부활이 모두 갑자기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회의가 계속되면서 그들은 저에게 차트와 재무 예측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숫자와 전문 용어 뒤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죠. SK 배터리는 제가 두려워했던 대로 우리 마을을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가랑비를 맞으며 천천히 제 차로 걸어갔어요. 공장 건물들이 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크게 솟아 있었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유니폼을 입은 근로자들이 건물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트럭들이 하역장에서 오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죠. 저는 곧장 윌슨 시장님 사무실로 운전했어요. 비서는 시장님이 바쁘다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쳐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시장님은 제가 갑자기 들어오자 놀란 표정으로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SK 배터리가 위기에 처했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들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시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것이 우리 마을에 무엇을 의미할지 바로 이해했죠. 긴 논의 끝에 그는 저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에게 특별대책위원회를 맡기겠소. 그가 말했어요. SK 배터리와 함께 일하시오. 해결책을 찾으시오.
공장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제가요? 처음부터 제가 불신했던 바로 그 회사와 긴밀히 일하라고요? 그 아이러니가 거의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뒤뜰에 서서 멀리 보이는 공장 건물 뒤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간 근무가 끝나고 야간 근무가 시작되면서 공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그 벽 안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일하며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고 있었어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일자리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죠. 어떻게 제가 한 번도 신뢰하지 않았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시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서늘한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SK 배터리와 한국 기업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든 이제 이건 저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 지역사회를 경제적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관한 일이었죠. 그것이 제가 불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일부터 저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시작할 거예요. 공장의 문제를 파헤치며 그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저는 제 편견을 제쳐두고 해결책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모험의 부름이 왔고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그 부름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책위원회를 이끌라는 임명을 받은 지 2주 동안 저는 가능한 한 SK 배터리 팀과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필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게 요구되는 모든 일을 했지만 마음은 그 일에 있지 않았죠. 저는 저와 한국인 관리자들 사이에 벽을 쌓았어요. 우리의 상호작용을 철저히 업무적으로만 유지하고 있었죠.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 번째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차가운 사실과 숫자로 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시 공무원들, 공장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 사업주들을 포함해 20명이 큰 오크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죠. 벽에는 점점 더 암울해 보이는 경제 전망을 보여주는 차트와 그래프들이 붙어 있었어요. 현재 추세로 볼 때 큰 변화 없이는 공장 폐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SK 배터리 대표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대응 방안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가는 동안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사 오코너였는데 SK 배터리의 수석 엔지니어였죠. 전에 회의에서 그녀를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그녀는 제가 최고 엔지니어에게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저와 비슷한 키의 짧은 검은 머리와 지적인 눈빛을 가진 그녀는 조용한 자신감을 풍기고 있었죠. 당신의 분석에는 중요한 기술적 가능성이 빠져 있어요. 그녀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공장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한국 공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제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저를 이겼고 윌슨 시장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라는 지시가 제 머릿속에 울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장 입구에서 리사를 만났어요. 그녀는 정장 대신 단순한 파란색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직접 작업한 흔적인 작은 굳은 살이 보였어요. 이 사람은 그저 책상 뒤에서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3시간 동안 리사는 저를 거대한 시설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세련된 기업 방식을 가진 리처드 에반스와는 달리 리사는 배터리 화학, 생산 과제, 그리고 공학적 해결책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업자들이 배터리 셀을 조립하는 생산 라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테스트 구역,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는 연구실을 저에게 보여주었죠. 이 냉각 시스템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녀는 복잡한 부품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바로 여기 조지아 공대에서 설계됐어요. 그리고 이 양극 재료들? 미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됐답니다. 가는 곳마다 리사는 이곳이 단순히 미국 노동자와 자원을 착취하는 한국 운영이라는 제 가정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국의 혁신이 원래 한국 디자인을 개선한 영역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미국 엔지니어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죠. 우리는 공장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유니폼과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메뉴는 미국 음식과 한국 음식 옵션을 모두 제공하고 있었어요. 리사는 한국 요리를 선택했고 저는 샌드위치를 고수했어요. 당신의 의심을 이해해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리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 공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저는 20년 동안 세계 각지의 공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해왔어요. 우리가 여기에 구축한 것은 특별해요. 단지 한국적이거나 단지 미국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에요. 어느 한쪽이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예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 잠시 멈추게 되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이야기를 팔려는 기업 대변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을 믿는 엔지니어였죠. 다음 주에 이사와 저는 기술 명세서, 생산 데이터, 그리고 시장 분석을 검토하며 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제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주변에는 빈 커피컵과 테이크아웃 용기들이 놓여 있었죠. 제 자신도 모르게 저는 공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외국의 침략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전기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할 제품을 만드는 복잡한 운영이었죠. 어느 저녁, 우리가 공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자정이 넘도록 일하고 있을 때 리사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고 잠시 저를 살펴보았어요.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엘리자베스. 당신은 미국을 지키느라 너무 바빠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잊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적응하고 함께 더 나은 것을 만드는 우리의 능력 말이에요. 그녀의 말은 진실을 담고 있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수년 동안 저는 외국 기업을 잠재적 파트너가 아닌 위협으로만 봐왔어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왔던 거죠. 다음 날 저는 공장에 일찍 도착했어요. 사무실 구역으로 바로 가는 대신 아침 교대 근무가 시작되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미국 노동자들이 도착해 서로와 한국인 동료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죠. 그들은 나란히 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언어 차이에도 농담을 나누며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강한 의견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 궁금해졌어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공장의 문제는 여전히 현실이었고 폐쇄 위협도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마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이 특별한 협력을 위해서도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집으로 운전하면서 저는 제 여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저는 미국을 한국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결심했었죠. 이제 저는 더 나은 앞으로의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함으로써만 찾을 수 있는 길 말이에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제가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저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리사 오코너가 함께하고 있었죠. 승무원이 서울에 곧 착륙한다고 안내하는데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속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2주 전 리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을 했었죠. 우리가 한국의 SK 본사로 직접 가서 회사 지도부에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자는 거였어요. 우리 마을의 공장은 그들의 글로벌 운영 중 작은 일부에 불과했어요. 이 공장을 살리려면 우리는 최고위층의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죠. 윌슨 시장님은 즉시 동의했어요. 시의회는 긴급 회의에서 출장 예산을 승인했고요. 심지어 외국 기업을 불신하는 저의 어머니까지도 제 여행짐을 싸는 걸 도와주셨어요. 때로는 사자굴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어머니는 제 옷을 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비행기 창문 너머로 다가오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완전히 준비가 안 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제가 뭘 알고 있었죠? 조지아의 작은 마을, 경제 개발 책임자인 제가 어떻게 글로벌 기업을 설득해서 공장 문을 계속 열게 할 수 있을까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초현대적인 공항부터 우리를 도심으로 재빨리 데려다 준 효율적인 기차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세심한 생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였어요. 높은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고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우리 호텔 방에서는 도시의 놀라운 전경이 보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아래로 흐르는 차들과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불빛의 패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 이미지는 과거에 멈춰 있었죠. 오래된 전쟁 영화와 시대에 뒤처진 뉴스기사들로 형성된 거였어요. 시차 적응으로 잠 못 이룬 밤 후의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리사와 저는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그녀가 오늘 일정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존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그녀가 설명했어요. 소개받을 때 고개를 숙이세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으시고요. 말하기 전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로와 불안을 이겨내면서 그녀의 모든 지시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우리 마을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임원들과 만나게 될 거였으니까요. SK그룹 본사는 서울 비즈니스 지구 중심부에 있는 반짝이는 유리와 철강으로 된 탑이었어요. 넓은 대리석 로비에서 젊은 여성이 우리를 맞이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4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어요. 회의실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8명의 한국인 임원들이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죠.
그들의 얼굴은 진지하고 읽기 어려워 보였어요. 제 최고의 비즈니스 복장에도 불구하고 저는 옷차림도 준비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가장 나이 많은 남성이 일어나 자신을 박 회장으로 소개했어요. 그는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달했죠. 그는 정중하게 우리를 환영했지만 따뜻함은 없었어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이건 친교가 아닌 비즈니스였어요. 다음 2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리사는 공장의 생산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설명했고,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 데이터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공유했어요. 함께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시 정부와 SK 배터리 간의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임원들은 가끔 통역사를 통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서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들의 표정은 중립적으로 유지되며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 발표가 끝난 후 박 회장은 한국어로 길게 말했어요. 저는 통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려고 그의 얼굴과 손을 주시하고 있었죠. 박 회장님은 여러분이 한국까지 오신 여정에 감사드립니다. 통역사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는 공장이 여러분 지역사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지역적 관심사가 아닌 글로벌 시장 상황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사회는 여러분의 제안을 고려하고 내일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회의는 끝났어요. 우리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그리고 로비로 안내되어 갑자기 건물 밖 인도에 서 있게 되었죠. 전체 경험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리사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 성공한 건가요? 아직 둘 다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결정에 시간이 걸리고 보통 합의를 포함해요. 그들은 우리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SK 배터리 공장을 둘러봤어요. 그곳은 우리 조지아 시설의 3배 크기로 첨단 로봇 공학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 공장에 아직 얼마나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랑스럽게 생산 라인과 연구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함께 일하는지, 각 사람이 더 큰 운영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곳에는 낯설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지는 공동의 목적 의식이 있었죠. 그날 밤 전통 한국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중에 우리 회의에 참석했던 젊은 임원 중 한 명이 예기치 않게 합류했어요. 김 부장은 MIT에서 공부했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죠. 김치와 함께 나온 뜨거운 비빔밥과 낯설지만 맛있는 반찬들을 앞에 두고 그는 우리 마을, 우리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을 던졌어요.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 기업들이 오직 이익만 신경 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SK는 공유 가치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비즈니스가 주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죠. 처음으로 저는 몇 주 전만 해도 무시했을 관점을 진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어요. 김 부장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SK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제 이해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창가에 서서 서울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는 더 이상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그곳을 혁신과 가능성의 장소로 보게 되었죠. 제가 존경하는 미국 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곳으로요. 내일 우리는 우리의 임무가 성공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경계를 넘었어요. 한국에 대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그리고 세계에서의 제 역할에 대한 저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창문 유리에 비친 모습에서 저는 거의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의심과 편견을 가슴에 품고 애틀랜타에서 그 비행기에 탔던 엘리자베스 카터는 이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서 있는 여성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꿈꾸는 또 다른 보금자리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길고 불편했어요. 서울에서의 좋았던 회의에도 불구하고 나쁜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애틀랜타에 착륙하자마자 리사의 전화에 긴급 메시지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리튬 가격이 갑자기 2배로 뛰었대요. 경쟁사가 SK 배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우리 공장의 상황은 이제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애틀랜타에서 우리 마을까지 2시간 운전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운전하는 동안 빗물이 앞유리를 때리고 있었는데 마치 제 우울한 기분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죠. 한국에서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었어요. 공장은 여전히 문을 닫을 수 있었고 우리 마을은 고통받게 될 거였어요. 3일 후 저는 꽉 찬 타운홀 미팅에 직면했어요. 모든 좌석이 채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벽을 따라 서 있었죠.
제가 방 앞쪽 마이크로 걸어갈 때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여전히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려움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방 가운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장의 품질 관리 매니저이자 한국 회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존 해리슨이었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화려한 한국 여행은 쓸모없었던 거군요. 그가 소리쳤어요. 이 한국인들이 결국 우리를 저버릴 거라고 모두에게 말했잖아요. 그의 말은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때렸어요. 그 말은 불과 몇 달 전 제가 했을 법한 말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들렸을까요?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확신에 차 있고, 그렇게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존의 화난 얼굴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제가 어땠는지 보았어요. 두려움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쉽게 탓하고, 듣기를 거부했던 모습이요. 그 깨달음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에게 동의하는 대신 저는 제 자신이 한국 회사를 변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상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SK는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맞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하면서 SK가 우리 지역사회에 가진 헌신에 대해 제가 배운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가족들을 우리 마을로 이주시킨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회사가 지역 노동자들에게 평생 지속될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 투자한 방법도 설명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의심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단지 제 말 속에서만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공장 위의 전망대로 운전해 갔어요. 거대한 단지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야간 근무하는 동안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벽 안에서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나란히 일하며 우리의 미래에 힘을 실어줄 기술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시각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해결책은 그날 밤 별 아래에서 마침내 떠올랐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리사와 데이비드 소렌 그리고 우리 마을과 SK의 핵심 인물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만약 우리가 공장을 지금 그대로 구하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저는 밤새 그린 스케치를 펼치며 제안했어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배터리 재활용과 청정 에너지 연구를 위한 미국-한국 공동혁신센터로요. 제 아이디어는 테이블 주변에서 흥분된 토론을 불러일으켰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죠.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고숙련 직업은 더 많아질 거였어요. SK와 우리 마을 모두 기대와 계획을 바꿔야 했고요. 하지만 어느 한쪽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제안서를 개발하는 동안 리사가 아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예요? 제가 메모를 멈추고 물었어요. 그냥 엘리자베스 카터가 한미협력을 추진하는 모습이 놀랍네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정말 변하는군요. 저는 웃었는데 스스로도 놀랐어요. 네, 그래요. 때로는 여정이 당신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죠. 이 제안은 SK 본사와 우리 시의회 모두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아직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위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변화는 제 마을이나 국가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려움과 편견의 한계를 넘어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성장하는 것이었죠. 고립이 아닌 파트너십에서 힘을 찾는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새로운 임무를 가지고 떠나자 저는 창가에 혼자 서서 멀리 있는 공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그 한국 공장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불신했던 여성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죠. 가장 깊은 편견과 마주하고 영원히 변화된 사람으로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반짝이는 사연 가득 담아서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하루 내일도 우리 함께였죠.